이 어순을 몰라서 우리가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많아요. 어떤 단어가 먼저 오고 또 그 다음에 단어는 무엇이 와야 하는지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하고 또 문장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은 오늘 배운 어순으로 정말 긴 영어 문장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신 건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영어의 어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문제인데, 우리가 실은 영어 단어를 아예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단어들을 알아도 그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영어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을 우리가 영어로 하려고 하면 머릿속에 단어들은 막 떠오르는데 어떤 단어가 먼저 오고 또 그 다음에 단어는 무엇이 와야 하는지, 이 어순을 몰라서 우리가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면 그동안 답답하셨던 것들이 깔끔하게 해결될 거예요. 그럼 영어의 어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영어를 할 때 보면 우리말과 영어의 어순이 달라서 고민이 많이 되세요. 영어와 우리말 어순이 다른 건 사실이지만 이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어순만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도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하고 또 문장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볼게요. 우선 우리말로 나는 매일 7시에 영어 공부를 한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점은 우리말은 조금 더 다양한 어순으로 말을 해도 된다는 점이에요. 어순을 좀 바꿔서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영어 공부를 매일 7시에 한다 라고 해도 되고, 또 매일 7시에 나는 영어 공부를 한다 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반대로 만약 여러분이 한국어를 배우는 입장이면 어떨까요? 우리말은 다양한 표현법이 존재하는 만큼 배우기 더 어렵겠죠. 같은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도 말하고 또 저렇게도 말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 다행히도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영어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따라오는 단어 플러스 플러스, 이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문장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문장을 보면 나는 공부를 한다라는 거니까 주어에는 내가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I가 와주고, 그리고 주어는 우리말로 또 은는 이가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동사가 와야 하는데, 동사는 우리말로 뭐뭐다로 끝나면 동사예요. 이 문장에서는 공부하다, 이렇게 다로 끝나는 study가 동사이기 때문에 I study, 나는 공부한다 가 되는 거죠. 영어는 이렇게 주어 동사만 잡아주면 일단 기본 틀은 잡힌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영어는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말은 문장에서 주어를 생략하고도 자주 말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너 저녁 먹었어?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나 먹었어 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그냥 주어를 생략하고 먹었어 라고도 우리가 정말 많이 한다라는 거죠. 또 뭐 하고 있었어? 라고 상대가 물으면 그냥 공부하고 있었어, 이렇게 주어를 자주 생략하고 말한다는 거고요. 자, 근데 영어는 주어가 생략될 수 있다 없다? 네, 없다예요. 자, 그리고 이 주어 동사는 실은 이렇게 짧은 문장을 만들 때보다 긴 문장을 만들 때 더 중요해져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는 일한다는 영어로 어떻게 되죠? 네, I work가 되죠. 자,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문장이 이렇게 길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일한다가 아니라 나는 열심히 일한다니까 I hard work인가요? 아니죠. 영어는 주어 동사가 우선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한 단어가 뒤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인 I work가 먼저 나와주고 그 뒤에 hard라는 단어가 오는 거죠. 나는 열심히 일한다, I work hard. 또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라는 문장도 우리말 어순대로 그대로 영어 단어를 나열하면 I English study가 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어 동사부터 먼저 잡아주면서 나는 공부한다, I study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있는 English는 자연스럽게 뒤에 따라오면서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 플러스 플러스 라고 한 거고, 현재 I study English,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잡힌 상태가 된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영어는 아주 중요해요. 일단 무슨 일이 있어도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만 순서를 맞춰서 문장을 잡아주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어순을 맞게 잡아주면 그 다음에 오는 단어들은 조금 어순이 틀려도 살짝 어색할 수는 있으나 소통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물론 목적어 뒤에 오는 단어들도 올바른 순서를 알려드릴 거지만 영어는 그만큼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의 순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잡는 연습을 해볼게요. 나는 7시에 영어 공부를 한다.
우선 주어 동사 순으로 영어 단어를 위치해 주고요. 그러면 주어 I, 동사 공부하다, study. 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잡혔고 목적어에는 무엇을 공부하는지가 오면 되니까 영어가 와주는 거죠. 자, 그럼 나머지 7시에 라는 표현은 자연스럽게 마지막에 오면서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7시에 영어 공부를 한다. I study English at 7. 혹시나 I study at 7 English. 이렇게 하면 틀린 표현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네, 틀린 표현이에요. 왜냐면 자, I study, 나는 공부한다가 나왔어요. 그럼 목적어에 내가 무엇을 공부하는지가 나와야 하는데 여기에 만약 at 7을 넣어주게 된다면 나는 7시에 라는 것을 공부한다 라는 잘못된 문장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오는 단어들의 순서를 볼게요. 목적어 뒤에 오는 단어들은 플러스로 제가 표시를 해 놓았는데 이유는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먼저 나오고 그리고도 더 필요한 단어들이 있다면 목적어 뒤로 붙는다라는 의미에서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보면 나는 7시에 영어 공부를 한다. 목적어 뒤 첫 번째 플러스 자리에 at 7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플러스들의 어수는 장소와 시간 순으로 나오면 돼요. 자, 그럼 예문을 볼까요? 나는 여기서 3일 전에 그를 만났다. 자, 역시 주어와 동사부터 잡아주면 I met. 그리고 나는 만났다 라는 표현이 되니까 목적어에는 만난 사람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쵸? I met him. 나는 그를 만났다. 자, 이제 여기라는 장소와 시간이 남았죠? 그럼 뭐가 먼저 온다? 네, 장소가 먼저 오는 거니까 I met him here. 나는 여기서 그를 만났다. 3일 전에 3 days ago.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I met him here 3 days ago가 되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제임스는 어제 이곳에 그의 가방을 두고 갔다. 네, 주어에 사람인 제임스가 위치하고 동사에는 놓았다라는 뜻의 left가 오겠죠? 참고로 left는 왼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동사로는 놓다라는 뜻의 leave란 단어의 과거형도 돼요. 그럼 이제 목적어에는 무엇을 놓고 갔는지 표현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의 가방이 오는 거고 마지막 남은 두 단어도 장소와 시간 순으로 이렇게 위치해주면 영어 어순에 맞게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He left his bag here yesterday. 네, 이렇게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장소와 시간 순으로 말한다. 자, 그리고 또 이럴 때가 있겠죠? 내가 하고 싶은 말에 같은 요소가 여러 개가 나올 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소와 시간이 아니라 시간 다음에 또 시간이 오는 거죠. 이런 문장처럼요. 나는 매일 7시에 영어 공부를 한다. 매일도 시간 개념이고 7시에도 시간 개념이잖아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 순서로 가는 거예요. I study English. 다음에 at 7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everyday가 오는 거죠. 나는 매일 7시에 영어 공부를 한다. I study English at 7 every day. 자, 한 가지 더 볼게요. 나는 작년에 매일 10시간 동안 일을 했다. 이 문장에는 작년에 라는 시간 개념과 또 매일이라는 시간 개념 그리고 10시간 동안이라는 시간 개념까지 해서 이렇게 3개의 시간이 나왔어요. 하지만 어려울 것 없이 제일 작은 단위부터 어순을 잡아주면 되니까 제일 먼저 10시간 동안이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for이라는 단어는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일했다, 과거니까 I worked. 10시간 동안 for 10 hours. 그 다음 매일, every day. 마지막으로 제일 큰 단위인 작년에 last year. 그래서 나는 작년에 매일 10시간씩 일했어 라고 하면 I worked for 10 hours every day last year. 이 되는 거예요. 장소도 역시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나는 그녀를 다운타운에 있는 카페에서 만났다 라고 하면 I met her. 다음에 at a cafe가 먼저 오고 in downtown이 오는 거죠. 자, 이렇게 영어 어순을 배워봤는데 우리가 진짜로 영어를 잘하려면 어순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문장을 만들어서 많이 사용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얼른 문장을 만들어 사용해보는 단계로 빨리 못 넘어가시는 분들은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만 확실히 순서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오는 단어들은 순서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나는 매일 7시에 영어 공부를 한다 라는 문장을 봤을 때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니까 I study English 는 순서가 바뀌면 안 되지만 뒤에 따라오는 at 7이나 또는 everyday는 순서가 바뀌어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인들도 I study English every day at 7 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I study English at 7 every day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도 앞으로는 마음에 이 정도 여유는 가지고 영어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절대 놓칠 수 없는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 바로 부정문과 의문문 어순이에요. 생각해보면 어순을 배우고 났더니 평서문 어순만 배웠다라는 느낌이 드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순을 배웠는데도 표현에 한계가 있다고 느껴질 수 있는 거고요. 자, 어찌됐건 영어에는 평서문뿐만이 아니라 부정문과 의문문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되어야 내가 영어로 질문도 가능하고 또 예를 들면 하고 싶다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도 하면서 정말로 다양한 소통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바로 부정문 어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부정문은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평서문 어순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정문도 주어, 동사, 목적어 플러스 순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대신 여기서 딱 하나만 바꿔줄 수 있으면 부정문이 되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 동사예요. 그럼 문장을 보면서 어떻게 동사를 바꿔줘야 부정문이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나는 매일 일한다. I work every day 라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는 work라는 동사가 사용됐죠? 그럼 여기서 부정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일한다라는 동사 앞에 do not을 위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do not work 일하지 않는다가 되면서 부정문이 완성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평서문 어순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부정문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do not work는 세 단어로 된 표현이지만 그냥 하나의 동사라고 여겨주는 언어 센스예요. 일하지 않는다는 do not work라는 하나의 단어, 또 가지 않는다는 do not go라는 하나의 단어. 이렇게요. 이래야 쉽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빨리 바꿀 수도 있고 나중에 더 어려운 문장을 만들 때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평서문에서 동사만 바꿔주면 부정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동사 앞에는 do not 뿐만이 아니라 시제가 과거인 문장을 만들고 싶다면 did not을, 그리고 미래는 will not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주면 돼요. 나는 매일 일하지 않는다. I do not work every day. 나는 매일 일하지 않았다. I did not work every day. 나는 매일 일하지 않을 것이다. I will not work every day. 그리고 나는 매일 일할 수 없다. I cannot work every day. 자, 여러분 동사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도 평서문과 부정문이 가능하고 거기다 다양한 시제별로 문장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꼭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바로 의문문 어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의문문은 평서문 어순 그대로 해서 이렇게 앞에 단어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당신은 매일 일한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 그 앞에 do를 위치해주면 질문이 된다는 거죠. Do you work every day? 당신은 매일 일을 하시나요? 어려울 것 하나 없죠.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둘 게 이 do를 did not, will 또는 can으로 대체해 줄 수도 있는데 이러면 또 시제별로 다양한 의문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과거부터 볼까요? 매일 일하셨나요? Did you work every day? 매일 일하실 것인가요? Will you work every day? 매일 일할 수 있나요? Can you work every day? 자, 그러니까 영어 의문문의 어순은 뭐다? do, did, will, can, 주어, 동사, 목적어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더 자세한 의문문을 만들고 싶을 때는 육하 원칙을 사용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왜 매일 일을 하시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work every day? 라는 의문문 앞에 왜라는 뜻의 why를 사용해 주는 거죠. 그럼 Why do you work every day? Why do you work every day? 왜 일을 매일 하시나요? 라는 문장이 돼요. 그래서 왜 일하세요는 Why do you work? 어디서 일하세요는 Where do you work? 언제 일하세요? When do you work? 이런 식으로 응용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아셨죠? do, did, will, can을 사용해서 기본 의문문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거기다 다시 육하 원칙을 사용해서 더 자세한 의문문도 만들 수 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이 육하 원칙은 do 뿐만이 아니라 did나 will, can 문장에도 응용이 되어서 더욱 다양한 의문문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영어의 모든 어순들을 알아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은 오늘 배운 어순으로 이미 여러분은 정말 긴 영어 문장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신 건데 이 부분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위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5분만 투자하셔서 쉽게 영어로 긴 문장 만들기 편을 보시면 되고요. 또 오늘 배운 것들을 토대로 더 다양한 영어 표현들을 알고 싶거나 are you나 do you의 차이점 등이 궁금하시다면 하루 5분 강의 수영만 시즌 1을 통해 완벽하게 마스터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전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보도록 할게요. 긴 영어 문장 하면 단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긴 문장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배우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드리면서 어순의 비밀을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긴 영어 문장이 필요하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키위엔 영어 시간이에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기본 어순을 알면 이미 긴 영어 문장들도 만들 수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대부분 긴 영어 문장 하면 단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문법이나 어순이 복잡하고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기초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영어 표현의 한계를 느끼면서 답답할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긴 문장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배우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말을 드리면서 긴 영어 문장에 대한 어순의 비밀을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긴 영어 문장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장들을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 정도 문장을 만들 수 있다면 영어로 여러 표현도 가능하고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과 근데 문장들이 또 길고 그만큼 어순도 뭔가 복잡하고 어렵겠다 라는 생각도 들 거예요. 이 긴 문장은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단어들이 무질서하게 나열돼서 문장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니까요. 자, 하지만 지금부터 긴 영어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우리는 우선 영어 어순이 주어, 동사, 목적어, 플러스 플러스 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간단히 복습도 해볼 겸 나는 오늘 밖에 나가지 않았다 라는 문장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 주어에는 I가 오고 동사에는 나가지 않았다 didn't go가 와주면서 그 다음 목적어에는 밖에라는 뜻의 outside가 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남은 단어 today가 뒤에 따라와 주면서 I didn't go outside today. 나는 오늘 밖에 나가지 않았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긴 문장은 어떻게 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어떤 특별한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 두 개를 긴 하나의 문장이 되게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긴 영어 문장은 짧은 문장 플러스 짧은 문장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오늘 밖에 나가지 않았다 라는 문장을 나는 오늘 아팠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 않았다 라는 긴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우선 I didn't go outside today. 나는 오늘 밖에 나가지 않았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럼 이제 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선 문장이 하나 더 나와줘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아파서 나가지 않은 거니까 나는 아팠다 라는 뜻의 I was sick 이라는 문장이 와주는 거죠. I didn't go outside today. I was sick.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두 문장을 하나의 긴 문장으로 이어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남은 단어를 보니까 무엇 때문에 라는 뜻의 because가 있어요. 그래서 because를 나는 아팠다, I was sick 이라는 문장 앞에 넣어주고 그러면 나는 아팠기 때문에 라는 뜻이 되면서 이렇게 하나의 긴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I didn't go outside today because I was sick. 자, 이렇게 긴 문장은 사실 어려울 것 하나 없이 짧은 두 문장을 이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because 같이 문장을 이어주는 단어를 앞으로 연결고리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럼 연결고리 because를 사용해서 하나 더 긴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나는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오늘 밤은 같이 놀지 못할 것 같아. 자, 이런 긴 문장을 내가 막상 영어로 바꾸려고 하면 나는 해야 할 일이 많다 라는 문장을 먼저 만들어줘야 하는지 아니면 나는 오늘 밤은 같이 놀지 못한다 를 먼저 해줘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이유가 되는 문장을 나중에 잡아주는 식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문장을 보면 나는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오늘 밤은 같이 놀지 못한다. 그러니까 같이 놀지 못하는 이유가 해야 할 일이 많아서인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알려드린 팁처럼 나중에 잡아주면 되는 거고 우선 나는 오늘 밤 같이 놀지 못한다 라는 문장을 먼저 영어로 만들어주는 거죠. I can't hang out tonight. 자, 여기서 하나 알아둘 건 원어민들은 사람들과 어울려 논다 라는 표현을 할 때 hang out이라는 동사를 쓴다는 사실이에요. 놀다 하면 우리는 플레이가 먼저 생각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플레이는 뭔가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이를 하면서 논다 또는 게임을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 좋아요. 그럼 이제 뒤에 이유가 나오는 문장을 잡아주면 되니까 because 다음에 I have a lot of work 라는 문장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because I have a lot of work 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라는 표현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그냥 일이 많다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많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 to를 붙여주면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건데 여기서 to는 뭐뭐 할
이라는 뜻으로 to do라고 하면 해야 할 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work to do는 해야 할 일. 자, 그럼 완성된 긴 문장을 한번 같이 말해 보도록 할까요? 나는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오늘 밤은 같이 놀지 못할 것 같아. I can't hang out tonight because I have a lot of work to do. 자, 이제 어느 정도 긴 문장에 대한 느낌이 오기 시작하셨을 텐데 함께 만든 이 문장도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봤으면 그냥 막연하게 어렵다라고만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알고 보면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된 평범한 문장 2개를 이어서 하나의 긴 문장을 만든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좋은 소식은 대부분의 긴 문장은 다 이런 구조로 만들어진다는 건데 그럼 더 다양한 문장들을 보면서 완벽하게 한번 감을 익혀보도록 할게요. 이 두 문장을 하나의 긴 문장으로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because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대표적인 연결고리들을 공개하면 because 외에도 if와 when, 그리고 before and after 이라는 연결고리들이 있어요. 자, 이것만 알고 있어도 정말 다양하고 많은 영어 표현들이 가능해지는 거고 그만큼 내 영어 실력도 한순간에 몇 단계나 더 업그레이드 되어 버리는 건데 그럼 if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 내가 너의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전화할게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일단 2개의 짧은 문장부터 보면 내가 전화할게 라는 뜻의 I will call you 라는 문장과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라는 뜻의 I need your help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뜻의 이 if라는 연결고리로 두 문장을 이어주면 하나의 긴 문장이 되는 거죠. 내가 전화할게 I will call you. 만약 내가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If I need your help. 자, 그리고 앞뒤 문장 순서가 바뀌어도 같은 표현이 돼요. 그래서 If I need your help, I will call you 라고 해도 똑같은 말이 되는 거고 둘 중 뭐가 더 좋은 건 없으니까 여러분이 편하신 쪽으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대신 나는 If I need your help, I will call you 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나랑 다르게 I will call you if I need your help 이라고 해도 당황하지 않고 아 맞다 저렇게도 말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단 주의해야 할 건 여기서 이렇게 if라는 연결고리만 옮기면 전혀 다른 뜻의 문장이 되니까 항상 어떤 연결고리가 나오더라도 그 뒤에 따라오는 문장과 연결고리는 이렇게 함께 세트로 움직인다는 점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연결고리는 when이에요. 이 when이라는 단어는 보통 언제라는 뜻으로 더 많이 익숙하실 텐데 언제라는 뜻도 있고요. 하지만 또 연결고리로 사용될 때는 뭐뭐 할 때 또는 뭐뭐일 때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연결고리 when을 사용해서 만들어 볼 첫 번째 문장은 나는 대학생이었을 때 알바를 2개 했었다 라는 문장이에요. 정답부터 보면 I had 2 part-time jobs when I was in college 인데 역시 이렇게 나는 대학생이었다라는 문장과 나는 알바를 2개 했다 라는 이 두 문장을 when으로 이어주면서 하나의 긴 문장이 완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문장도 역시 이렇게 두 문장의 순서를 바꿔줘도 같은 뜻이 돼요. 나는 대학생이었을 때 When I was in college, 알바를 2개 했었다. I had 2 part-time jobs. 참고로 알아두면 좋은 것은 우리말은 알바를 하다 라고 하는데 영어는 알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를 2개 하다는 가지고 있다. have가 나와주면서 have 2 part-time jobs가 되는 거고 이 문장에서는 알바를 2개 했었다니까 have의 과거인 had를 써서 I had 2 part-time jobs 라고 한 거죠. 좋아요.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그녀가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전화를 줄게. 이 문장도 영어로 하면 I will call you when she gets back 이 되는데 역시 내가 너에게 전화 줄게 라는 문장과 그녀는 돌아온다 라는 문장을 when으로 이어준 거죠. 자, 이 문장에서 우리가 신경 써줄 표현은 돌아오다 라는 뜻의 get back이라는 동사 표현이에요. 돌아오다 라고 하면 컴백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get back이라는 표현도 자연스럽게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돌아온다 라는 문장을 she gets back으로 표현해 줬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전화라는 뜻의 call 다음에 to를 넣는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call 다음에는 to가 오면 안 되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will call you지 I will call to you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역시 마지막으로 이 문장도 I will call you when she gets back 이라고 해도 되고 또 순서를 바꿔서 when she gets back, I will call you 라고 해도 된다. 자, 그럼 긴 영어 문장의 어순을 알아보는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를 이제 공개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미리 잡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희가 만들어 본 문장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문장처럼 부정문, 평서문이 하나씩 들어간 문장도 있고
두 번째 문장처럼 평서문, 평서문 이렇게 평서문이 두 개 들어간 문장도 있어요. 그리고 역시 when이 들어간 세 번째 문장도 평서문과 평서문이 합쳐진 문장이고요. 자, 그럼 이쯤 되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 느낌이 오셨을 텐데, 네, 당연히 You can't pass the test if you don't study.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험에 패스할 수 없다 라는 이 문장처럼 필요하면 부정문과 부정문을 이어주면서 긴 문장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오늘 아직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의문문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영어 어수는 평서문과 부정문, 그리고 의문문까지 이 세 개를 다 알아야 진짜 어순을 제대로 아는 거고, 또 그때부터 영어가 쉬워진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연결고리를 사용해서 의문문이 들어간 긴 문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는 운동하기 전에 커피를 마신다. 나는 커피를 마신다. I drink coffee. 나는 운동을 한다. I work out. 좋아요. 이렇게 두 문장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뭐뭐 하기 전에 라는 뜻의 before라는 연결고리를 사용해주면 before I work out. 나는 운동하기 전에 라는 뜻이 되면서 문장이 완성이 돼요. 나는 운동하기 전에 커피를 마신다. I drink coffee before I work out.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다양한 영어 표현들을 쉽게 가져가는 방법이에요.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든 문장은 이렇게 평서문과 평서문이 이어진 문장인데, 예를 들어 나는 커피를 마신다 라는 평서문을 나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라는 부정문으로만 바꿔줘도 I don't drink coffee before I work out. 나는 운동 전에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라는 뜻의 문장이 돼요. 그리고 또 너는 커피를 마시니? 라는 의문문을 사용해주면 이렇게 의문문 평서문이 되면서 Do you drink coffee before you work out? 너는 운동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니? 라는 또 다른 뜻의 문장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긴 영어 문장은 첫째, 짧은 문장 두 개를 이어주면서 만든다라는 사실과, 둘째, 그렇게 만든 긴 문장들은 또 한 번 평서문, 부정문, 의문문의 응용을 통해 더욱 다양한 뜻의 문장들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문장들만으로도 정말 많은 긴 문장들을 만들 수 있어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연결고리 after이 들어간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내가 퇴근한 후에 너에게 전화할게. 자, 우선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건 퇴근하다라는 영어 표현이에요. get off work 라고 하는데 실제로 원어민들 사이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표현이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그럼 이제 문장을 완성해 보면 I will call you, 내가 너에게 전화할게 after I get off work. 내가 퇴근한 후에가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내가 퇴근 후에 전화할게. I will call you after I get off work. 자, 이 외에도 before, after를 사용하면 그는 스페인으로 떠나기 3일 전에 나를 보러 왔었다 라는 문장과 나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미국에서 2년을 보냈다 와 같은 긴 문장들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영상 보시고 배운 연결고리를 사용해서 원하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이렇게 오늘은 긴 영어 문장들의 어순을 깔끔히 정리해 봤어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긴 영어 문장이 필요하다, 항상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do you know him인가요? 아니면 are you know him인가요? 왜 영어를 하다 보면 do you인지 are you인지 이 부분도 헷갈리고, 또 때로는 I do not인지 I am not인지 이것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영어의 나머지 반인 들어간 문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키위엔 시간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do you go there인가요? 아니면 are you go there인가요? 또 영어를 하다 보면 I do not으로 시작하는 문장도 있고 I am not으로 시작하는 문장도 있잖아요. 도대체 언제 do not을 사용하고 언제 am not을 사용하는 건가요? 자, 이런 것들이 다 헷갈릴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영어는 동사가 들어간 문장과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으로 나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영어의 반은 동사가 들어간 문장이고 또 나머지 반은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문장을 보면 do you로 시작하는 문장도 있고 are you로 시작하는 문장도 있는 거예요. Do you know him? Are you happy? 지난 영상들을 통해 우리가 동사가 들어간 문장들은 이미 충분히 다뤄봤고, 그래서 오늘은 영어의 나머지 반인 이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은 I'm happy, she is tired, we are family처럼 문장에 am, are, is가 들어간 영어 문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먼저 이 비동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볼 거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비동사의 뜻은 뭐뭐이다. 이고 이 비동사가 하는 일은 동사화예요. 쉽게 말해 이 비동사는 동사가 아닌 것들을 동사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만약 문장에 동사가 없다면 문장이 완성될 수 없으니까 이때 비동사가 들어가서 동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가 정말 중요한 거고 또 영어 문장은 동사가 있거나 아니면 반드시 비동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비동사는 총 몇 개다? 네, 원형을 꼭 포함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형인 비동사를 포함해서 be, am, are, is 이렇게 총 4개라고 생각해 주셔야 하고요. 주어가 I면 B가 M으로 바뀌어주는 거고 또 you면 are로 그리고 he나 she면 is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쯤에서 이거 하나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영어 초보자의 경우 많은 분들이 이 비동사의 뜻을 나는, 너는 또는 그는 이라고 할 때 이 는으로 알고 계시지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비동사는 는이 아니라 무엇이다 라는 뜻이다. 자, 그럼 이제 예문을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나는 피곤하다. I am tired 라는 문장이 있어요. 우선 이 비동사 문장의 이해는 tired가 피곤하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피곤하다 하면 tired, 바쁘다, busy, 행복하다, happy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tired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뜻이 피곤하다가 아닌 피곤한이 되는 거거든요. 피곤하다나 피곤하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걸 정확히 잡아주지 않으면 지금은 짧은 문장이라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어도 결국은 모든 비동사 문장의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꼴이 되면서 정작 중요하고 긴 문장이 나왔을 때는 틀리게 되고 또 영어 전체에도 혼동이 오게 되기 때문에 형용사의 뜻을 정확히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형용사란 말이 괜히 낯설어서 더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형용사는 별게 아니라 바쁜 상태, 행복한 상태, 피곤한 상태처럼 그냥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뜻을 잡을 때는 뒤에 상태란 표현은 빼고 그냥 뭐뭐한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이 형용사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고 보통 우리말로 니은으로 끝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곤한, 바쁜, 행복한처럼요. 자, 그럼 I am tired 라는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tired는 피곤한이라는 뜻의 형용사니까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형용사를 동사화 시켜줘야겠죠. 영어 문장은 주어, 형용사,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요. 그래서 비동사를 사용해 tired를 be tired, 피곤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만들어주면 주어에는 I가 오니까 B가 M으로 바뀌면서 I am tired 라는 비동사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주어 I, 동사 am tired. 그래서 I am tired예요. 많이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게 아니에요. I가 나 또는 나는 이란 뜻이 되는 거고 be tired가 피곤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다. 자, 어찌됐건 영어는 무조건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줘야 하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 비동사다. 자, 연습해 볼게요. tired가 무슨 뜻이다? 피곤한. 네, 좋아요. 그럼 be tired는 무슨 뜻이다? 피곤하다 라는 뜻이다. 그럼 happy는 또 무슨 뜻이다? 행복한. 그렇죠? 그리고 be happy는 행복하다란 뜻이 된다. 자, 한 번 더요. 바쁘다가 영어로 뭐다? be busy. 그럼 busy는 뜻이 어떻게 된다? 네, 바쁜 이라는 뜻이 된다. 자, 아시겠죠? 이것만 이해하시면 비동사 문장도 여기서부터는 일반 동사 문장이랑 똑같이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문장 만드는 연습을 해볼게요. 나는 오늘 바쁘다. 어순대로 영어 문장을 만들어 보면 주어에는 I가 오고 동사에는 바쁘다. am busy가 오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오늘이란 단어가 문장 뒤에 와주면서 I am busy today 라는 문장이 완성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바쁘다. I am busy today. 좋아요. 그럼 이제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을 평서문, 부정문, 의문문으로 바꾸는 법을 알아보고 그 예문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행복하다는 be happy고 그녀는 행복하다 라고 하면 she is happy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서문이 만들어졌는데 만약 부정문을 만들고 싶으면 be not이 나와주면 돼요. 그래서 she is not happy가 되는 거죠. 참고로 동사가 들어간 문장 같은 경우에는 부정문을 만들 때 do not go, do not eat, do not study 이런 식으로 do not을 사용하는데 이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은 do not이 아니라 be not이 오는 거죠. 그녀는 행복하지 않다, she is not happy. 의문문도 역시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은 동사가 들어간 문장처럼 do로 질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비동사로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가 들어간 의문문은 그냥 이렇게 쉽게 그녀는 행복하다 라는 평서문에서 비동사인 is를 주어 앞으로만 빼주면 돼요. 그러면 그녀는 행복한가요? Is she happy?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한 번씩 따라해 볼게요. 그녀는 행복하다. She is happy. 그녀는 행복하지 않다. She is not happy. 그녀는 행복한가요? Is she happy? 자, 그럼 이번에는 과거 시제예요. 이 과거 시제의 경우 비동사만 과거형으로 바꿔주면 되거든요. 다른 것은 다 그대로 있고 비동사인 am, are, is를 과거형인 was나 were로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죠. am과 is는 was로 그리고 are는 were로 바꿔준다. 그럼 조금 전에 만들어 본 문장들을 과거 시제로 바꿔볼게요. 그녀는 행복하다. She is happy. 그녀는 행복했다. She was happy. 그녀는 행복하지 않다. She is not happy.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다. She was not happy. 마지막 의문문, 그녀는 행복한가요? Is she happy? 그녀는 행복했었나요? Was she happy? 자, 이해하셨죠? 이렇게 문장에 비동사만 과거로 바꿔주면 과거 시제의 문장들이 된다.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주어가 사람이 아닌 것도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것은 재미있다.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주어는 그것이란 뜻의 it이 와주고 동사에는 재미있다 라는 뜻의 is fun이 와주면 돼요. It is fun. 그리고 여기서 is만 주어 앞으로 이동해주면 그거 재밌어? Is it fun이라는 의문문이 되는 거고 또 is를 was로 바꿔주면 그거 재밌었어? Was it fun? 이라는 과거 시제의 문장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비동사 문장도 평서문, 부정문, 의문문을 다 만들 수 있어야 그만큼 더 다양한 영어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것이 뭔지 주어를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문장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Today was fun이나 The movie was fun처럼요. 자, 이렇게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을 배워봤고 이제 우리는 동사가 들어간 문장과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들이 모두 가능해졌어요. 이 두 유형을 간단히 비교해서 정리해보면 우선 동사가 들어간 문장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평서문은 이미 go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비동사가 들어가지 않는 거고 동사가 들어간 부정문은 do not으로 그리고 의문문은 do로 만들어주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면에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은 동사가 없었기 때문에 문장에 동사를 만들어주기 위해 비동사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비동사 부정문은 be not 그리고 의문문은 be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왜 do you로 질문할 때도 있고 are you로 할 때도 있는지 아시겠죠? 문장에 동사가 있느냐 아니면 없어서 비동사가 대신 와야 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부정문도 do not이 올 때가 있고 또 be not이 올 때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do you인지 are you인지 연습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너 오늘 바쁘니? are you인가요? do you인가요? 네, busy는 형용사니까 정답은 are you busy today? Are you busy today? 다음 문장을 볼게요. 너 존 알아? are you인가요? do you인가요? 네, know는 동사이니까 정답은 do you예요. Do you know John? 자, 다음이요. 너 춥니? 이 문장은 are you인가요? do you인가요? 네, 정답은 are you예요. Are you cold? 자, 마지막이요. 그거 마음에 드니? are you인가요? do you인가요? 네, do you like it? 정답은 do you예요. 그거 마음에 드니? Do you like it? 자, 이제 우리는 동사 문장과 비동사 문장을 둘 다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더 자세하고 다양한 표현의 영어 문장들을 만들 수 있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럼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배운 연결고리를 사용해서 이번에는 동사가 들어간 문장과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을 이어 더 디테일한 긴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나는 탐이 웃겨서 좋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일단 두 개의 짧은 문장을 보면 나는 탐이 좋다 라는 뜻의 I like Tom 이라는 문장과 그는 웃기다 라는 뜻의 He is funny 라는 문장이 나와야 해요. 그리고 이제 무엇 때문에 라는 뜻의 이 because라는 연결고리로 이 두 문장을 이어주면 하나의 긴 문장이 되는 거죠. 나는 톰이 좋다. I like Tom. 그가 웃기기 때문에. Because he is funny. 자, 이렇게 완성된 문장을 보면 첫 문장은 동사가 들어간 문장,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이 사용된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한 번 더 완성된 문장을 따라해 보도록 할까요? 나는 탐이 웃겨서 좋아. I like Tom because he is funny. 자, 두 번째 문장은 그는 아파서 올 수 없었다 라는 문장이에요. 정답부터 보면 He couldn't come because he was sick 인데 역시 이렇게 그는 올 수 없었다 라는 문장과 그는 아팠다 라는 이 두 문장을 because로 이어주면서 하나의 긴 문장을 만들어준 거죠.
역시 이 문장도 동사 문장과 비동사 문장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문장이고 또 시제도 과거이기 때문에 couldn't와 is의 과거인 was로 문장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아파서 올 수 없었다. He couldn't come because he was sick. 좋아요. 그럼 바로 다음 문장도 볼게요. 나는 심심할 때 영화를 본다. 이 문장도 영어로 하면 I watch movies when I am bored 가 되는데 역시 나는 영화를 본다 라는 문장과 나는 심심하다 라는 문장을 when으로 이어준 거죠. when이 연결고리로 사용될 때는 뜻이 언제가 아니라 뭐뭐 할 때 또는 뭐뭐일 때가 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또 bored는 심심한, 그러니까 지루한이란 뜻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비동사가 들어간 것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기억하시죠? 연결고리가 들어간 문장들은 앞뒤 순서를 바꿔줘도 돼요. I watch movies when I'm bored 라고 해도 되고 또 순서를 바꿔서 When I'm bored, I watch movies 라고 해도 된다. 물론 동사 문장과 또 동사 문장을 이어서 긴 문장으로 만들어줘도 되지만 영어의 반이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인 만큼 동사 문장과 비동사 문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만큼 더 영어로 다양한 표현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오늘은 비동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동시에 한국인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do you와 are you에 대한 헷갈림도 깔끔히 해결해 드렸어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비동사도 알았으니까 더욱더 자유롭게 하고 싶은 영어 문장들을 만들어서 마음껏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